앞에 두 분께서 너무 수연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것이 마땅한지 안 한지 좀 주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몫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 이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앞에 두 분 연사께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자신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올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제 79년이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6년이 되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5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님의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자기 나라를 건국한 그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오신 대통령님들의 기념관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 기념관만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오늘날 이루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국민 모두는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에 대해서 기념관이 없느냐. 그것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업적을 지어야 된다는 큰 세력의 작용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뵌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제가 바로 그 당시는 청와대가 경무대라 그랬습니다. 경무대 옆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82회 생신날 그 생신 축하 매스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매스게임을 동대문 구장 지금 DDP 우리 플라자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매스게임이 있었는데 남자 학교는 제가 다니던 그 경복고등학교였고요. 여자 학교는 숙명여고의 학생들이 가서 이제 매스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왜 고등학교 2학년에 했느냐 하면 고3은 이제 대학을 들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1학년은 좀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에 남아서 이제 우리 체육 선생님의 지도에서 이제 매스게임 연습하고 이제 80회 생신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 모두를 경무대로 초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이 경무대 앞으로 지나서 이제 팔판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복궁이 있고 거기에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민비가 시해된 자리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자유롭게 우리가 떠나줄 수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잔디밭에서 뭐 누워 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비서와 또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전지가위를 갖고 나와서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자르시고 우리가 있으면 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뭐 대통령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학기가 3월이 아니고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첫 등교를 하고 얼마 안 있었죠. 4일 보니까 아침에 이제 종암동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대학생들이 막 붕대를 두고 4월 18일 데모하느라고 이제 다쳐서 내려오고 그 다음 이제 종암동이 이제 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니까 4학년 선배가 1학년 학생들 전부 가방 다 도서관에 넣고 모여라.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입장 연설을 했습니다. 이 3.15 부정선거 이걸 우리가 규탄하기 위해서 지금 데모를 하러 가야 된다. 우리 상가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전체가 이래 하는 거다. 또 서울대학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4학년 선배 따라서 그냥 나온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거죠. 나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무대로 갔다가 그때 이제 우리 위에 선배 3학년 선배는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 우리는 그냥 도망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취직이 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만 몰두를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역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70이 돼서 이제 철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는가. 그들 중에 제가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29살 때 쓰신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한숨을 쉬고 한참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또 읽고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이분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었는가 크게 반성이 됐습니다. 이런 어른이 있었는가 또 이런 어른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그러면서 그분에 관한 이제 책을 이 책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 당시 치열한 좌우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를 선호할 때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런 풍요를 누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서 이분에 대한 제 잘못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제 일생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때에 제가 그때 정경련 부회장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건축비 때문에 이제 제가 관여를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기념관, 기념사업에 있어도 되고, 나중에는 기념재단 이사장까지 이제 제가 지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암동 이승만 대통령 기념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네. 특히 젊은 분들이 뒤에 계시는데 아무도 안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짓는데 12년 걸렸습니다. 12년. 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됐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완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뭐 책도 내고 강연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했지만, 기념관을 짓고 나서 전국에서 이제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1년에 11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쓰라고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나가실 때 소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소감문 쓰고 나는 것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또 독재자라고 하던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영령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초급 목피, 정말 5천년 가난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경제 발전을 이룩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걸 알고는 그냥 스쳐가지 못하는 거죠.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기념관을 둘러보고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와 완전히 바뀐 걸 보고 기념관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은 바로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겠는가 의견을 구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에는 이승만이 이자도 끌어낼 수 없는,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마침 조갑재 선생이 아이디어를 하나 줬습니다. 기념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무슨 부지도 필요 없고 또 거기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기념관을 지으면 얼마든지 뭐 수정 보완도 가능하고, 그것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영상물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승만을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서 이거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기념관을 지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고 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할 분들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이 그 뉴델리의 임무길 회장, 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 하신 유석춘 교수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신철식 회장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민여대의
박영선 교수가 연구해서 이제 이런 영상에 대한 공부를 했고 특히 VR 기술을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상의를 했더니 이제 좋다. 그러면 이걸 할 만한 이제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찾은 것이 제일기획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차린 인스파이어라는 그런 기획사에 있어서 이제 그쪽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공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제 제작은 거기에 맡겨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것이 이제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VR 기념관,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신 분 계세요? 예, 다른 분들 다 안 보셨죠. 그런데 오픈을 2022년 8월 10일 1차 제작이 끝나고 29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박민식 보훈처 장관을 모시고 이제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6만 뷰나 올라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뒤에 기념사업회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중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VR 기념관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돌리면 굉장히 난 좌파로부터 공격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그때 아까 우리 김대영 감독이 얘기했지만은 팩트를 제대로 우리가 알리자.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정보나 지식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자. 그렇게 이제 개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나가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을 아까 우리 복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대별로 이렇게 하고 7관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정보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그래서 쭉 걸러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차 처음에 보훈처에서 보훈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김황식 전 총리를 추인위원장을 하는 추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 추인위원님들 몇 분만 계십니다만 그리고 이제 모금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모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인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기념관을 이제 짓기 위해서 후보자 한 10군데를 놓고 검토 끝에 이제 한 3군데 정도 압축이 되고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지금 송현동을 이제 가장 아주 적합한 땅이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건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축위원들과 또 자문위원들하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검토하고 토의하고 지금 이제 개념 설계가 이번 4월 30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서울시와 또 그 옆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설계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이 세 기관이 이제 서로 합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윤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된다면 물론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기금이 필요한데 지금 한 119억 정도 모금이 되고 어제 현재로 또 7만 3천 명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미미합니다. 이제 제 목표는 이제 1,0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30%, 민간 모금이 70%, 그럼 우리 한 700억 모금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 7분의 1밖에 지금 안 된 상태이지만 이것이 이제 가셔야 되고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또 시공사가 결정되고 또 땅을 파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특히 힘이 되는 것은 김덕영 감독이 만드신 건국천정이 이제 붐을 이루어서 이제 100만 명이라는 넘는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에 제 목표는 한 300만 명이 모금에 참여해주면 또 나머지는 기업에다 호소를 해서 하면 한 700억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비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건국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이제 건국전쟁을 필두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또 하부만 하는 또 우리 이장호 감독 하는 또 영화도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에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추진은 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셔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 의한 즉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또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념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어느 뭐 우파의 기념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좌파가 반대하는 기념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같이 함께 모시는 그러한 기념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실은 팩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분의 공과 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공과 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에 따라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은 공대로 가는 가대로.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은 많이 폐매되어 있고 또 가는 너무 부풀려져서 왜곡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대로만 공정하면 전시를 하면 아마 국민들도 와서 보고는 다 공모할 것이다. 그래서 또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복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단지 우리나라 건국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출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야 대한민국에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데도 일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대한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초대 대통령을 모셨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분명히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설계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국내 최고의 설계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설계자들이 참여하고 그것도 심사평가도 그렇게 글로벌하게 해서 정말 명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세계적인 기념관, 대통령 기념관 다 조사도 하고 국내 조사도 하고 해서 가장 우리가 최고의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지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만 해주신다면 참여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수준도 되고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내어볼 수 있는 기행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 친지분들께도 말씀해 주셔서 꼭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기행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